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현직 경찰서장이 돈 봉투를 돌린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철도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감사원 직원을 내부 감찰하고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 사실입니까? 네,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일 경북 청도경찰서의 전무계장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3평 1, 2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 측이 이 6명의 주민에게 돈 봉투를 돌렸지만 이 중 2명은 즉시 봉투를 돌려줬고 나머지 주민들도 집을 비운 사이 봉투가 놓여졌거나 자식이 대신받아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액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총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돈을 준 사람, 그 명의자가 청도경찰서장 맞습니까? 네, 돈이 담겨진 모든 봉투에는 한자로 청도경찰서장 이현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답변도 안 하겠다고 했던 이 서장은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지자 갈등을 빚어왔던 주민들에게 한전 측에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현의 경찰서장이군요. 예. 근데 돈의 출처가 한전인데 왜 서장이 돌린 겁니까? 네, 이 서장이 본인이 한전 대구 경북지사장에게 제안을 해서 받은 돈이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한전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오늘 4명의 감찰요원을 청도에 급파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네, 좀 감찰 결과를 좀 더 봐야겠군요. 3평 1, 2죠. 그 송전탑 공사가 지난 7월부터 재개가 됐던가요? 네, 지난 7월 한전 측이 용역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주민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뒤 2년 만에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농성장을 잃은 주민들은 노숙 농성을 하면서 송전탑 지중화, 즉 땅 아래 송전로를 지어달라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철도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뇌물,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직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감사원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네, 검찰이 철도 납품업체 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6월보다 4개월 앞선 지난 2월, 감사원이 감사관 김모 씨를 내부 감찰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감사원 감사에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철도 납품업체 AVT사를 비롯한 9개의 업체로부터 총 2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오늘 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첩보를 전해들은 감사원은 검찰보다도 먼저 김 씨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김 씨의 차명 계좌를 확인했지만 명의를 빌려준 친인척들이 민간인이라서 조사가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중에도 감사원장이 이를 덮으려고 했다, 무마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지난 7월 황찬현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엔 김 씨가 AVT 감사팀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미 감사원 내부 정보 시스템에 AVT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입력하면서 감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감사원 자료를 공개한 전해철 의원은 내부 감찰 기능조차 상실한 감사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OECD 꼴찌가 또 나왔습니다. 네. 한국의 사회임금 꼴찌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정말 네. 꼴찌입니까? 네, 사회임금이란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국민연금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등 국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해서 합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임금 개념으로 환산한 건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념에 비춰보면 한국의 복지 혜택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함께 OECD 회원국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사회임금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는 12.9%로 OECD 평균의 3분의 1, 또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비교할 경우에는 약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자료를 발표한 민병도 의원은 경제 활성화의 중심 계층인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확충하려면 복지 확충을 통해서 사회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산림조합중앙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산림조합과 상위부서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료를 확인한 후에 제기한 의혹입니다. 박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중 21명의 아버지 혹은 장인이 산림조합 혹은 상위부처의 전현직 간부고 또 이 중에는 전 산림청장 등 고위 간부의 자녀 4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총 21명 중 11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고 4명은 특채를 할 수 있는 지도원 전형을 통해서 채용됐습니다. 박민수 의원은 최초 자료 요구 당시에는 해당자가 3명뿐이라던 중앙회가 의원실의 추궁 끝에야 21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 앞에 호텔 건립하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교육부가 공포한 그 훈령이 있죠.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게 국회 입장인가요? 네, 교육부가 지난 28일 학교 앞 호텔 건립을 불허할 경우 위원회가 불허의 구체적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의무를 규정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훈령은 호텔 사업자들이 학교 환경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거나 로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훈령을 반박하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심의 규정은 학교 보건법 등 상위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상위법인 학교 보건법에 학교 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규정을 제정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 그 총괄 건축가라는 그런 자리가 생겼군요. 초대 총괄 건축가로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선임됐습니까? 네, 서울시가 어제 건축사무소 1호재 대표이자 전 공간 대표인 승효상 씨를 초대 총괄 건축가로 임명했습니다. 네, 올해 처음 도입된 총괄 건축가는 건축 문화, 공공공간 조성을 비롯한 도시 계획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승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2년간 서울시의 총괄 건축가로 재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괄 건축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시 개발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승 대표는 건축가로서 공공성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를 강조해 왔는데요. 총괄 건축가로 지명된 뒤엔 서울의 상징물은 산과 성곽을 이용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의 재개발 위주 패러다임을 끊고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때 추진됐던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죠. 네. 그 가운데 세운 4구역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세운 4구역 그 사업은 세운상가 인근 건물을 모두 철거해서 제2의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문화재청은 건축 예정인 고층 빌딩 높이를 낮추는 조건으로 개발 계획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네. 네, 승 대표가 향후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업을 맡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이 현실화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승 대표는 서울시청 주변과 동대문 일대가 모두 고층화된 상태에서 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남북을 가르는 장벽이 생긴다. 종묘 주변은 경건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운 4구역 개발이 현실화되려면 문화재청의 최종 심의 그리고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